세수 지점은 조금 포함을 넓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류 경보제가 경보제는 생태계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면 제가 바라보는 녹조, 이 조류 경보제는 이제 복지, 그다음 보건복지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변환해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태계 측면에서 현재 조류 경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레저 활동하는 지점, 그리고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의 원수, 이 지점들이 지금 현재 조류 경보제에 포함이 되어서 이 놀이 지점에서 내가 괜찮구나, 물놀이하는 지점이 괜찮구나, 또 내가 마시는 물이 얼만큼 정수가 되고 깨끗해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은 치수구에서 들어온 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치수구가 예를 들어 표층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 물이 필요한 거고요. 밑에 있으면 밑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물이 어디서 들어왔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온 물을 기준으로 정수장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두 번째, 레저 활동은 이제 현재 조류경보제로만 따지면 강 중간에서 이제 물을 채수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점은 우리가 레저 활동을 하는데 강 중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가에서 레저 활동을 하죠. 그러면 녹조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실제로 노는 장소는 강가인데 검사는 강 중간에서 하니까 녹조에 굉장히 큰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생태계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치수장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치수구에 정말 들어오는 물이 기준인 거고요. 레저 활동은 표층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몸을 담그는 데는 표층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소마다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치수 방법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녹조의 핵심이 바로 부영양화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점 오염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이 되고요. 거기에 기후변화가 두 번째 핵심이고요. 이 두 가지가 곁들여지면서 녹조가 지금 해마다 점점 심해진다고 이제 세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녹조를 관리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결국에는 강의 부영양화, 즉 우리가 강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상태로 보면 강을 잘 관리하고 있지는 못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조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녹조로 오염된 물들이 우리 마시는 물, 우리 농작물, 우리 레저 활동을 하는데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정수장에서 치수하고 정수가 걸러내는 능력이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이런 과학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녹조가 심해질 걸 대비해서 정수장들은 그런 부분들을 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채수 방법도 역시 조금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물을 쓰임새에 따라 어떤 물을 쓰냐에 따라 다른데요. 채수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다 통일되어 있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좀 모니터링 주기를 훨씬 더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장 같은 경우는 최대 3회까지 지금 현재 감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법정으로 보면 최대 3회까지 주 3회로 검사를 한 개를 막아놨는데요. 여름에는 더 자주 검사하고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검사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레저 활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 마련이 가장 시급하겠죠. 실제로 아이들이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레저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레저 활동 기준 마련이 또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농작물은 우선 농수로라든지 현재 쓰고 있는 농업 용수의 마이크로시스템이 과연 얼만큼 있는가라는 측면, 그리고 농작물에 과연 얼만큼 축적되는가, 어떤 농작물에 되는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여기 뒷받침해줄 행정력들이 다 보완이 좀 되면 좋겠네요. 네. 녹조 해결책은 사실 다양합니다. 우선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기후변화는 좀 저희가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그걸 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결국은 강의 사용, 그러니까 즉 부용량화 오염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유속인데요. 이건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지만 안 흐르면 이제 유속이 느리면 녹조가 더 많이 번창할 수밖에 없다. 즉 강에서는 잘 발생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강에서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주댐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알죠. 영주댐 녹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핵심은 바로 결국에는 영양분 유입이고요. 두 번째는 강의 수온입니다.
댐은 아무래도 물 양이 많다 보니까 수온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강은 이제 수심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같이 날이 무더우면 강 온도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은 강에 똑같은 부영향화가 일어나도 예를 들어 한강에서 녹조가 안 생기지만 왜 낙동강에서 녹조가 생기느냐? 가장 큰 이유는 기온의 수온의 변화입니다. 수온이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녹조는 거기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생태계에서. 아무래도 수심도 낮은 데다가 계속해서 영양분 유입이 되지만 댐은 그래도 주변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댐 옆에 농가가 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강 옆에는 농가다른 축산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물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물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유입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요. 댐은 아예 우리가 음용수로 관리를 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수온 변화가 지금같이 햇빛이 쨍하면 녹조가 오후에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영향을 빨리 받는다는 소리고요, 강은. 그리고 그 주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때문요. 그만큼 자연정화 능력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도 다 걸러져서 들어온다는 거고요. 강은 옆에 도로가 끼고 있고 배수구가 그냥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쭉 들어오는 거죠. 아무래도 똑같은 MP가 들어온다 해도 들어오는 양도 다를 겁니다. 그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 지형적인 차이도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했듯이 강원도에는 당연히 아무리 부영향화 돼도 녹조는 잘 안 생기고 규조류 이런 게 좀 생길 거고요. 지금 서울도 뭐 녹조는 안 생겼지만 다른 부분들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기온 차이가 큽니다. 녹조 그 자체로 바라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녹조라는 문제는요, 정치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잘 못 썼다는 겁니다. 그죠? 환경은 제가 늘 자주 주장하는 게 있는데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빌려 썼으면 줄 때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죠? 네. 부셔서 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 물로 그냥 강을 안 보는 도시민들은 조금 덜 민감하세요. 뭐 녹조가 끼었구나 원래도. 그리고 녹조에 좀 전부 다 피로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 보면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죠? 제가 검사를 하면 뭐 몇백 ppb가 나오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해외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결코 지금 물이 안전하진 않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조가 심각하다라고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어느 강의 지점이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다 그 강이 그 강이잖아요. 그죠? 뭐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 낙동강이라고 불리는데 하류가 오염됐다는 건 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요. 밑에서 터진 겁니다. 녹조가 심하면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탄이라든지 아니면 오존 처리도 또 전오존, 후오존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인력도 인력이지만 또 수많은 에너지들을 투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강물이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자본금들과 우리가 이제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그런 탄소 중립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죠? 어쨌든 정수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인력들이나 자본금이 투입이 되고요. 그건 미국이나 해외도 똑같습니다. 녹조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뭐 이렇게 다른 학자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원수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 게 여기서 정수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고 합니다. 어제 뭐 이런 사례도 있는데 원수가 오염되면 정수장에서 비용 증가는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정수장에서 이런 녹조물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학적으로 이제 염소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부산물들이 발암물질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염소 투입이 대량 되면 우리 수돗물의 질도 저하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생태계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우리가 정수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죠. 대구,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물 분담금도 좀 감소되지 않을까요?